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국박사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내마녀의 날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해준 강세장으로 마감이 잘 되었습니다. 뭐 전략 후강이 아니라 뭐 그냥 처음부터 아주 완만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시장이어서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종목을 매도할 때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추세가 내일도 이어질지 아니면 하루 이틀 조금 쉬었다가 다시 상방으로 갈지, 그러나 결론은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시장의 가바닥 이후에 오늘은 거의 진바닥 비슷하게 좀 바닥이 형성되는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과거처럼 엄청난 폭등의 시장은 잘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 이미 위에 약 30조 가까운 개인들의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대를 뚫고 가기에는 시간이라는 게 분명 필요합니다. 즉, 지금 당장 종목을 막 비싸게 안 사더라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종목을 잘 매수해서 가셔도 저는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행스럽게 내 마녀의 날에 내 마녀의 힘술이 없어서 국내 시장 아주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일 해외 국채 1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견조하게 입찰이 잘 되고, 또 미국의 부양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죠. 이제 앞으로 바이든의 서명만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 대량의 경기 부양 자금이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 금리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이, 또 시장에 더 이상 금리로 인한 악재는 이제 내성이 생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금리로 인한 이 단기 쇼크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조금 지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했던 종목군들 혹은 손실나고 있던 종목군들은 좀 바로 수익이 안 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리다 보면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팔아버렸는데 오늘 안 갔는데 내일 또 막 폭등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보유 종목 잘 지키면서 그냥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단기 계좌와 수익 계좌를 나눠서 단기는 단기로 승부를 보는 거고, 수익은 말 그대로 종목을 가지고 있던 목표가까지, 혹은 처음부터 매수 시점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수익에 대한 목표치를 좀 낮춰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럼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내마녀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부터 양시장 다 강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진행되면서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좀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증시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좀 나왔는데, 장중에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 반도체 TF, 반도체 협의체 TF를 개설하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미중 무역 분쟁의 완화라는 또 기대감이 또 살았었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는 유럽 지역의 2차전지의 이 캐파가 늘어났다. 그리고 전일은 삼성 SDI의 중국 투자, 그리고 LG 에너솔루션의 추가 공장 투자 등등이 아마 오늘 투심을 상당히 상방으로 끌어올렸고, 그동안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을 했고,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또한 거의 30% 가까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이 실적 컨센이 좋았던 화학 섹터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특히 효성 TNC의 목표 주가가 기존 50만원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여기서 또 추가로 40% 인상된 70만원의 목표 주가가 나오면서 효성 TNC, TK 글로, TK 케미칼, 효성 첨단 소재 등등 화학 섹터의
업종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캐터필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리고 이 경기 회복에 의한 이 각 국가의 이 투자에 맞게 건설 중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장중에 부각되면서, 특히 중국이 전년에 이 굴삭기 판매량이 2배 증가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현대건설 기계, 뭐 DI 파워, 캐터필라의 부품을 납품한 진성 TEC, 두산 인프라코어 등 굴삭기 관련 종목이 상대적으로 오늘 굉장히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테마로 보면 윤석열 테마가 오늘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죠.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테마군이 너무 많아서 일단 대장만 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종목은 일단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될 거고, 이러한 정치 테마는 항상 지지율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봐야 되고요. 단알에 이 페이코인이 오늘 장중한 때 35%까지 좀 급등을 하면서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치고 시세를 좀 주었죠. 저희도 어제도 단알을 좀 매매를 했었고 오늘도 매매를 했었는데, 사실 큰 파동은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뭐 작은 파동 안에서 뭐 짧게 먹었는데 너무 아쉬움이 좀 많았던 종목이고요. 왜냐면 오늘 장중에 사실 제가 분명히 이 페이코인의 15% 상승대를 봤는데, 이 상태에서 주가가 발작하고 떨어져 버리면서 지지부진 하길래, 이 15% 올랐어도 별 반응이 없나? 매물이 너무 많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파동을 좀 놓쳤는데, 그 다음 파동의 추세의 강도가 훨씬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은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갔고요. 최근 시장에서 우려가 됐던 환율 부분은 1142원에서 오늘도 좀 내려주면서 1130원대까지 다시 안정을 찾는 모습이죠. 그간 경기부양책이 발동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강달러로 가는 모습이 사실 상식과 반대로 가는 부분이라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환율이 정상화되면 당연히 주식시장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환율 정상화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좀 더 나아진다면 네, 우리 증시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해외 증시 보면 오늘 상해도 2%대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니케이는 어제 안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뭐 0.6% 정도, 그리고 항생 할 것 없이 아시아 전 지역에 상승세가 좀 더들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유럽은 아예 빠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테마 보면 뭐 2차 전지를 제외하고도 항공 섹터가 또 굉장히 강했는데요. 참 이런 부분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에어로 최근에 주도주급이었던 종목군들의 반등을 모습을 보면 거의 대부분 갭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놓치면 안 되는데 좀 놓친 게 좀 아쉽고요. 사실 이런 이평선도 중요한데 이 갭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거, 항공, 우주도 마찬가지죠. 네, 돌파 갭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 아일랜드 갭이라고 또 하고요. 이런 돌파 갭의 하단에서 굉장히 강한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두 종목이 아니라 뭐 이런 종목분들이 많죠. 에코프로 BM도 오늘 큰 폭의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에코프로 BM은 이런 구간을 깼죠. 그래서 어제 아마 손절 물량이 일부 나갔을 거예요. 어제 손절 물량이 나가면서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고 뭐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자리를 깨면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제의 하락은 사람들한테는 공포의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을 깨고 막 올라가니까 CS 윈드 풍력의 대장이었죠. 얘도 사실은 보면 이런 구간들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을 내놓고 이 장기 평선을 깨고 공포를 주고 또 올리는 약간 정말 변태적인 모습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하락장에는 이게 하락 추세가 가팔라질 때는 사실 이평선의 지지의 개념이 상당히 무색해진다라는 거를 잘 생각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상승 추세에서의
이평선의 눌림은 의미가 있으나 하락할 때는 사실 이평선의 지지가 거의 작용을 잘 안 합니다. 하락할 때는 이런 지지와 저항 자리만 체크를 해야지 이평선을 체크했다가는 자칫 물량바지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네, 자 오늘 보면 장 초반에 대우건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거 재탕뉴스라 사실은 볼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게 크게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장 초반에 이게 원래 있었던 뉴스예요.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뉴스고 재탕에 맨날 자주 나오는 뉴스인데 이 뉴스가 나와서 사실은 보면서도 매매할 생각은 안 했죠. 그냥 재탕 뉴스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 굉장히 크게 시세를 줬어요. 얼마야? 18%까지 굉장히 크게 시세를 주고 긴 윗골을 줘서 네, 결과적으로 좀 안 좋게 끝났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재료는 소멸이 됐죠. 메타버스 관련해서 로블록스가 네, 상장을 하면서 50%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사실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그랬다면 장 초반에 강하게 갔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재료 소멸의 이슈는 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뭐 이런 자리에서 눌림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 매매를 진행할 수도 있었겠죠. 제가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 자리를 뭐 볼 수도 있었을 건데 못 봅니다. 어제 같은 날은 뭐 볼 수도 있었겠다. 그렇지만 오늘은 재료 소멸인데 이거를 들어가서 매매를 하면 뭐 자살 행위죠. 엔게임이라든지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엔게임, 뭐 한빛소프트 말 그대로 재료가 있을 때는 아예 안 봐버려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 쿠팡 상장을 합니다. 시장에서 밸류를 70조로 보는데 오늘 동방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를 설거지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설거지는 끝났어요. 이 자리에서 이거 먹으려고 간다. 저는 회원님들한테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시장에서 뭐 오늘 KCTC도 올라가는데 이런 애들도 세력이 안에 없겠습니까? 이렇게 주식을 강하게 올려놓고 여기서 다시 올린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떠넘기려면은 뭐 이미 수익 본 금액을 가지고 한번 올려주면 내일 기대감에 의해서 개인들 따라 들어오겠죠. 내일 절대로 더 가더라도 보지 마세요. 얘가 물류가 들어간다 해서 얼마나 가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미 대파동에 여기서 설거지 파동이라고 흔히들 하는데요. 이런 엄청난 파동 이후에 짧은 구간에서 이런 N자 상승이 나오고 한 번 더 하면 지금 쓰리봉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쓰리봉 만들면 끝없는 하락이에요. 끝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이제 잘 털고 나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예 오늘 쳐다도 안 봤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다날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거래량 자체도 대금도 1조가 넘어가면서 사실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일단 이러한 직전 고점을 못 넘겼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때 상한가를 거의 굳혔을 때 이 당시도 페이코인이 1000%, 1500%가 날아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페이코인이 만약에 오늘 오후까지는 잘 올랐는데 내일 새벽에 만약에 마이너스로 급락을 해버리면 이거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매매를 하고 나서 또 다시 또 들어가서 이제 이런 자리 들어가신 분들 있겠죠. 시간에 오를 때 전략 매도를 하라고 이거는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파는 게 맞아요. 파는 게 항상 이렇게 오른 다음에 이렇게 되돌림을 줄 때는 이 파동이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도 있지만은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진칼이 좀 생각나는데 여기서 그때 제가 그 뭐 쪽지를 하나 받았단 말이에요. 쪽지를 하나 받아서 이날 자기가 뭐 잘 사서 뭐 했다라고 해서 아 이거 설거지 파동인데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끝이 항상 안 좋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종목이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종목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 놓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쌍봉을 만들었는데, 이 거래량과 이런 게 다 신고가로 넘어가지 않은 이상 이 종목의 파동은 끝난 거라고 봐야 돼요. 파동은 굉장히 위험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위험한 매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날. 자, 종목군들 더 볼게요. 이거는 빼고. 자, 먼저 시총 상위 우량주 몇 개 보면 삼성전자, 다행히 8만전자 잘 지켜주고 있어서 국내 증시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그냥 계속 이렇게 자리만 지켜줘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굉장히 자리가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주도주로서 살아있고 아직 파동이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오늘 LG화학, 뭐 삼성, SDI 정말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추격하기가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시초가에서부터 잡지 않았으면 이런 구간에서 그냥 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장 초반에 사실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하다가 종가에 이 거래량 팍 치면서 막 올라왔던 거라, 사실 장 초반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올라서 매수에 대한 그런 것도 없었죠. 그래서 조금 아쉽고, 포스코는 시가 갭이 좀 음봉으로 좀 크게 떨어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랬습니다. 음봉으로 떨어지면 과감하게 좀 잡고 가려고 했고요. 저희도 시가 이하 의견을 드려서 이거는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블록딜 이슈로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여기서 뚫고 가는 거는 뭐 둘째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올라가면 잘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아직은 파동 추세상으로 좀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워낙 거래량이 크기 때문에 맞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LG전자도 최근 많이 밀렸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고, LG 디스플레이, 이 시가총액 우량주들은 그래도 상당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네요.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좀 기아차보다 약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 SL이 자동차 부품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고요. 개인적으로 두오를 조금 어제 이 하단에서 잡아서 왔었는데 좀, 네, 별로 수익은 없이 약손절로 저는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잡아서 대충 여기서 좀 팔았네요. 네, 팔아서 거의 또이또이 조금 더 하고 말았는데, 기술적 반등이 오늘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자동차 부품 종목군들이 못 가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현대건설기계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좀 눌려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눌림없이 바로 가서 이거를 얼마나 잡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다중 고점을 뚫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게 아래꼬리 없이 바로 당겼기 때문에 조금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DY 파워, 얘도 건설 중장비로, 그 다음에 진성 TEC, 얘도 캐터필라 장비로. 그래서 이런 트리오를 알고 있다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일렉트릭은 조금 답답한 모습이었죠. 얘도 이 추세를 잘 만들고 갈 수 있었는데 좀 못 가서, 근데 얘도 따라가리라 생각합니다. 예, 얘도 따라가리라 생각을 해요. 강력한 봉이 나와서 얘도 다중고점을 만든 이후에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효성중공업, 얘가 지금 좀 비실비실 되는데, 효성 트리오가 효성 TNC, 효성 뭐 화학, 효성 첨단 소재 다 좋은데, 효성 중공업이 좀 삐리해서 얘는 구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자, 포스코 있고, 하이트 진로. 오늘은 하이트 진로라든지 뭐 신세계라든지 종목군들이 좀 약했어요. 네, 근데
일부 중가 무렵에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고 다시 또 재정비해서 밑에 오면 다시 잡아볼까 합니다. 그동안 성장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종목군들이 올라갔고, 이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을 때 성장주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일부 차익 실현을 조금 해주고, 좀 더 밑에서 잡던지 할 예정이고요. 하이트진로나 뭐 그런 관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고, 다 좋은 구간에서의 매수 가능한 종목들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올리패스에 대한 종목의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건 너무 위험해서 잘 노리고 있어요. 이 종목은 저는 매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수익은 좀 크게 좀 냈는데요. 그때 한가에서 사서 전일 약간 올랐죠. 전일 4% 올랐을 때 고점에 장초반에 팔고, 오늘 시가에 들어가서 또 고점에 팔고 좀 봐보려고 해요. 이거는 지금 이게 매집일지 아니면 뭐 어쩔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악재가 있어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 악재가 나오면서 뭐 검찰 조사까지 뭐 하고 아주 끝도 없이 지금 빠지니까, 이런 종목 흐름만큼의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돼요. 올리패스는. 자, 동국 RNS, 이 종목이 오늘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운데, 매매는 이렇게 됐죠. 이때부터 물량은 뭐 일부씩 계속 조금씩 가지고 가면서 물량 조절만 좀 하다가 이 아래 구간에다가 걸어놨어요. 3830에다가 저희 같이 매매를 걸어놨는데, 여기를 안 찍고 올라와서 그냥 오늘 크게 슈팅이 나왔길래 고점에서 전부 다 털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고점에서 대량으로 누군가가 던지는 느낌이라는 게 호가창을 보면 나오는데,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원놈이 대량으로 물량을 투척하는 게 좀 눈에 보일 정도로 던지는 게 좀 보였습니다. 저도 비슷하겠죠. 그 분이나 저나 이런 구간에서 계속 모았던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모은 사람들이 던져버리기 때문에 일순간에 여기서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한다 라는 거를 판단이 되면, 이 거래량 기준에서 이걸 못 넘긴다 판단이 되면 과감 없이 팔아버리기 때문에, 이 고점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죠. 고점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할 때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 밖에 위닉스라는 종목을 하나 소개를 드리죠. 위닉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황사의 계절이고요. 최근 올라가면서 추세를 만들고 있다가 저희도 이 추세 하단에서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공략은 좀 못했어요. 좀 밀렸을 때 혹은 내일부터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종목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고, 여름, 봄 시즌에 맞춰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저 최근 시장에서 많이 답답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 큰 매매는 하지 못했지만 많이 답답한 마음이 많이 해소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좋은 에너지가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기분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